AI 시장 1등 회사가 자기들 예측이 완전히 틀렸다고 직접 인정했습니다. 매년 10배 성장을 계획했는데 올해 연한산 80배가 와버렸다는 겁니다. 그럼 이 미친 수요는 지금 어디로 흘러가고 있을까요? 오늘은 이 한마디에서 출발해서 수요 폭발이 실제로 어느 산업의 돈으로 떨어지는지 단계별로 따라가 봅니다. GPU, 데이터 센터, 전력, 냉각 4단계로 쪼개서 객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발언 원문부터 정리해 보겠습니다. 엔트로픽 CEO 다리오 아모데이는 최근 인터뷰에서 본인들조차 생각할 수 있는 최대치를 뛰어넘었다고 표현했습니다. 단순한 호황 인정이 아니라 고해성사에 가까운 톤이었습니다. 핵심 수치는 2개입니다. 첫째, 사업 계획상 매년 10배씩 성장을 가정했다는 것. 복리로 10배, 10배는 사실 그 자체로도 전례 없는 가정이었습니다. 둘째, 올해 실제 연한산 성장률이 80배에 달했다는 것. 계획 대비 8배 빠른 속도입니다. 회사가 직접 컴퓨팅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할 정도이니 공급 측 병목이 명확히 드러난 셈입니다. 여기서 한 가지는 짚고 가야 합니다. 80배가 매출인지 사용량인지 토큰 처리량인지 어떤 지표인지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회사 측 표현은 어디까지나 컴퓨팅 수요 기준으로 해석하는 게 합리적입니다. 그리고 같은 발언에서 경고도 함께 나왔습니다.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은 시가총액이 하락하거나 파산할 위기를 맞을 것이다. 호황과 위협이 같은 입에서 나왔다는 점이 중요합니다. 정리하면 한 회사의 수요 예측이 8배나 빗나갔다는 사실 자체가 시장에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그럼 이 수요는 구체적으로 어떤 산업에 어떤 형태로 흘러들어가고 있을까요? 이제 인프라 체인을 단계별로 따라가 보겠습니다. 인프라 체인은 크게 4단계로 쪼갤 수 있습니다. 첫째 GPU와 가속기 단계, 둘째 데이터 센터 건물과 네트워크 단계, 셋째 전력 공급 단계, 넷째 냉각과 열 관리 단계입니다. 한 단계라도 막히면 전체가 막힙니다. GPU가 도착해도 데이터 센터가 없으면 못 돌리고, 데이터 센터가 있어도 전력이 안 들어오면 못 돌리고, 전력이 들어와도 열을 못 빼면 다운됩니다. 첫 번째 단계 GPU부터 보겠습니다. 시장 점유율은 엔비디아가 압도적이고 AMD와 자체 칩 진영이 추격하는 구도입니다. 다만 AI 학습용 최상위 가속기는 사실상 엔비디아 단독 공급에 가깝습니다. 엔비디아 가속기 한 장은 단순히 칩 하나가 아닙니다. HBM 메모리, 인터포저, 어드밴스드 패키징, 광학 모듈까지 모두 묶인 패키지입니다. 그래서 병목이 칩 자체보다 부품 쪽에서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HBM은 한국 두 회사가 사실상 시장을 양분하고 있습니다.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 그리고 미국의 마이크론이 3분 구도이지만 최상위 등급은 한국 쪽 비중이 큰 게 현실입니다. 어드밴스드 패키징은 대만 TSMC의 코오S 공정이 핵심입니다. 코오S 캐파가 부족하다는 얘기는 작년부터 계속 나왔고 올해도 증설 발표가 이어지고 있지만 수요를 못 따라가는 상태입니다. 정리하면 GPU 단계의 병목은 칩 설계가 아니라 패키징과 메모리에 몰려 있습니다. 수요가 80배로 튀면 이 좁은 통로가 가장 먼저 가격을 끌어올리는 구간이 됩니다. 두 번째 단계 데이터 센터를 보겠습니다. 미국의 주요 데이터 센터 거점인 버지니아 북부, 텍사스, 애리조나 일대는 이미 신규 부지 확보가 어려운 상황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핵심은 데이터 센터 건설 리드 타임입니다. 일반적인 하이퍼스케일 시설 한 동을 짓는데 인허가부터 가동까지 보통 2년에서 4년이 걸린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수요는 분기 단위로 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발표되는 데이터 센터 캐펙스 계획 대부분은 빨라야 2년 뒤에 가동되는 캐파입니다. 그 사이 공백을 메우는 게 임대 계약과 코로케이션입니다. 코로케이션 사업자들의 가동률은 이미 90%를 훌쩍 넘긴 곳들이 다수입니다. 임대료는 지역에 따라 전년 대비 2자릿수로 오르고 있다는 시장 보고서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데이터 센터 단계의 진짜 병목은 부지가 아니라 전력 인입입니다. 부지를 확보해도 송전선 인입 일정이 잡히지 않으면 가동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다음 단계 전력으로 연결됩니다. 데이터 센터 관련 수혜는 단순히 데이터 센터 리츠뿐 아니라 전력 장비, 변압기, 케이블, 백업 발전기, 비상 디젤 같은 보조 설비까지 확장됩니다. 이쪽이 캐펙스 가시성이 가장 명확한 구간입니다. 다만 데이터 센터 사업자가 곧 AI 매출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임대 계약은 보통 10년 단위 장기 계약이라 수요 폭증의 이익이 한 번에 잡히기보다 천천히 매출에 반영됩니다. 세 번째 단계, 전력입니다. 사실 시장에서 가장 과소평가되어 있다가 최근 빠르게 재평가되고 있는 영역이 바로 이 전력입니다.
AI 데이터 센터 한 동이 소도시 한 곳 수준의 전력을 먹습니다. 미국 전력연구원과 주요 컨설팅사 추정에 따르면 미국 데이터 센터 전력 수요는 2030년까지 현재 대비 2배에서 3배 수준으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 송전 인프라는 평균 수령이 40년이 넘는 노후 설비가 다수입니다. 새 발전소를 지어도 송전망에 연결되기까지 길게는 5년 이상 대기열이 쌓여 있다는 보도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빅테크들이 직접 전력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와 장기 구매 계약을 체결하고 일부는 소형 모듈 원자로 SMR에 직접 투자하는 사례까지 등장했습니다. 전력 단계의 수혜 영역은 발전, 송변전, 배전, 산업용 변압기, 가스터빈, 케이블, 그리고 SMR 같은 신형 발전, 솔루션까지 폭이 매우 넓습니다. 특히 변압기는 글로벌 공급이 이미 부족 상태입니다. 수주 잔고가 2년치를 넘긴 업체들이 흔하고 가격 협상력이 공급자 쪽으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만 전력 인프라 투자는 정책 변수에 크게 좌우됩니다. 환경 규제, 송전선 인허가, 보조금 정책이 바뀌면 프로젝트 일정이 쉽게 미뤄지기 때문에 가시성은 높지만 변동성도 함께 큽니다. 네 번째 단계 냉각입니다. 가장 늦게 조명을 받은 영역인데 사실은 가장 빠르게 바뀌고 있는 곳입니다. 기존 AI 시대 이전 데이터 센터는 거의 공기 냉각으로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최신 가속기는 한 장 발열이 1000W를 넘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랩 한 대 전체 발열이 100kW를 넘어서면 공기로는 절대 못 잡습니다. 그래서 액체 냉각이 표준으로 빠르게 넘어가고 있습니다. 액체 냉각 방식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칩 위에 콜드 플레이트를 붙이는 다이렉트 투 칩 방식과 서버 전체를 액체에 담그는 침지 냉각 방식입니다. 빅테크는 현재 전자에 더 무게를 싣고 있습니다. 냉각수의 영역은 콜드 플레이트, 펌프, 매니폴드, 냉각 분배 유닛, 그리고 데이터 센터 단위의 칠러까지 이어집니다. 작은 부품 단위이지만 한 랩당 들어가는 수량이 폭증하면서 시장이 빠르게 커지고 있습니다. 다만 냉각은 진입 장벽이 다른 단계보다 낮은 편입니다. 산업용 펌프, HVAC 업체들이 빠르게 진입하고 있어서 단기 호황은 분명하지만 장기적으로는 경쟁 격화 가능성도 함께 보고해야 합니다. 지금까지 4단계를 정리하면 가장 좁은 통로는 HBM과 어드밴스드 패키징, 그리고 변압기와 전력 인입입니다. 데이터 센터 건물과 냉각은 상대적으로 캐파 확장이 더 빠른 영역입니다. 이제 이 모든 그림이 응축된 한 가지 사례를 보겠습니다. 바로 엔트로픽과 앵스 AI 사이의 컴퓨팅 임대 계약입니다. 표면적으로는 두 경쟁사 사이의 거래라 더 화제가 됐습니다. 엑스의 EI가 운영하는 데이터 센터의 이름은 콜로서스 1이며 일론 머스크가 짧은 시간에 구축한 초대형 시설입니다. 엔트로픽은 이 시설의 컴퓨팅 용량을 사실상 통째로 임대하기로 했다고 발표했습니다. 이 시설에 들어가는 엔비디아, 최신 가속기가 22만 장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단순 숫자만 보면 와닿지 않지만 이 한 시설에 들어간 HBM 메모리만으로도 글로벌 분기 출하량의 상당 비중을 차지합니다. 여기서 시사점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1등 회사조차 자체 데이터 센터 구축 속도가 수요를 못 따라간다는 점. 그래서 경쟁사의 인프라까지 빌려 쓰는 단계에 도달했다는 겁니다. 둘째, 컴퓨팅 자체가 일종의 원유 같은 자원이 되어 가고 있다는 점. 누가 만들었든 상관없이 가속기가 도는 시설은 그 자체로 가치 있는 임대 자산이 되는 구도입니다. 그래서 시장에서 이 계약을 인프라 호황의 결정적 증거로 해석한 겁니다. 발표 직후 관련 업체 주가가 일제히 들썩였고 데이터 센터 임대 계약을 갱신하는 다른 사례들도 잇따라 보도되고 있습니다. 다만 한 가지 거리를 두고 봐야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 계약이 실제 매출과 이익으로 잡히는 시점은 시설 가동 이후이며 단기 발표 이슈와 실적 반영 사이에는 시차가 존재한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매우 중요한 구분이 등장합니다. 수요 80배가 진짜 매출로 잡히는 구간과 캐백스만 늘어나는 구간을 어떻게 나눠볼 것인지의 문제입니다. 매출로 즉시 반영되는 쪽은 엔비디아와 HBM 공급사처럼 가속기 출하 시점에 매출이 인식되는 사업입니다. 분기 실적과 가이던스에 거의 그대로 반영됩니다. 반면 데이터 센터 리츠, 전력 유틸리티, 변압기 제조사 같은 영역은 수주 잔고는 빠르게 쌓이지만 실제 매출 인식은 가동 시점인 2년에서 4년 뒤로 지연됩니다. 그리고 가장 미묘한 구간이 빅테크 본체입니다. 빅테크 입장에서 AI 매출은 늘지만 동시에 캐펙스가 더 빠르게 늘면서 잉여 현금 흐름이 압박받습니다.
매출 호황이 곧 이익 호황은 아닌 셈입니다. 실제로 빅테크들의 최근 분기 실적에서 매출 증가율보다 캐펙스 증가율이 더 가팔라지는 모습이 공통적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격차가 얼마나 오래 지속될지가 향후 주가 변동성의 핵심 변수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같은 AI 수혜라는 단어 안에서도 매출 즉시 반영형, 수주잔고 누적형, 캐펙스 부담형 이렇게 세 갈래로 갈리는 점을 분리해서 봐야 합니다. 이제 마지막 질문입니다. 시장은 이 모든 그림을 어디까지 이미 반영하고 있을까요? 가장 앞단인 엔비디아와 HBM 공급사 주가는 이미 큰 폭으로 상승한 상태입니다. 반대로 송변전 장비, 변압기, 발전 유틸리티 같은 후방 인프라는 상대적으로 평가가 늦게 시작된 영역입니다. 다만 최근 1년 사이 빠르게 재평가가 진행되고 있어서 후행 정도는 점차 좁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의할 점은 이 모든 분석이 수요가 지속된다는 가정 위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빅테크가 캐펙스 가이던스를 한 번이라도 하향 조정하면 가장 먼저 충격을 받는 곳은 후방 캐펙스 의존도가 높은 영역입니다. 그래서 체크포인트로 빅테크들의 분기별 캐펙스 가이던스, 엔비디아의 데이터 센터 부문 매출 증가율, 그리고 주요 데이터 센터 리츠의 신규 임대 계약 단가 추이를 함께 보는 게 합리적입니다. 오늘 영상은 어디까지나 데이터와 시장 구조를 객관적으로 정리한 자료입니다. 특정 종목을 사라는 권유가 아니며 모든 투자 판단은 시청자 본인 몫이라는 점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 내용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같은 발언에서 나온 또 다른 경고, 일부 소프트웨어 기업들의 파산 가능성 발언을 정밀하게 분해해 보겠습니다. 댓글에는 4단계 중 어느 구간이 가장 흥미로우셨는지 한 줄 남겨주시면 다음 콘텐츠 우선순위를 정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